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오늘 7%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도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주식 시장에서는요, 철저하게 선반영 논리에 맞춰서 시세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가지고 되게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알테오젠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안 좋은 반도체 관련된 내용도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빠진 이런 부분들이 돌아서는 그 시점부터는 빠진 부분이 돈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전혀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 정도로 많이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하락한 이유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알테오젠하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까지, 그쵸,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뉴욕 증시 경기 침체 공포의 풀석, 나스닥 2.3% 하락, 그쵸? 자, 그럼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서 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 경제지표 악화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일일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그렇죠. 미증시 급락했죠. 그리고 한국 시장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3.6%가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4.2%가 빠졌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밑에 쭉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번 하락은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경기 침체 안 오겠네,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수요 둔화가 있다. 수요 둔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때 인하를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건 수요 둔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공급단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공급단이 줄거나 어쩔 수 없이 못 만드는 상황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풀캐파로 돌리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급단의 문제가 생기려면 뭐가 돼야 되나요? 풀캐파로 돌아갔는데도 수요가 더 늘어났을 때죠. 결과적으로는 수요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제가 굳이 무슨 경제 지표인지도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내용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즉 인플레이션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켜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실제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기. 약간 작더라도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큰 화면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여기서 모든 부분이 다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기준금리는 5.5%입니다. 그쵸? 5.5%인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내리면 내릴수록 국채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 가격에 베팅한 사람들은 지금 충분한 수익권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주식시장의 선반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지금 빠지면서 반영이 어느 정도까지는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테오젠이, 그쵸?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자, 내용을 제가 비교해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대략 한 달 정도, 그쵸? 한 7월 달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함이니까.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7월 11일 날 고점이 나오고 나서 쭉 빠졌죠. 그쵸? 쭉 빠진 이 폭이 거의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테오젠은 안 빠지고 오히려 빠지는 구간에 올라왔죠.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말했죠.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반영했는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야. 근데 시장은 먼저 빠졌어. 그럼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시장이 먼저 빠졌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 확정을 받는 순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주가의 하락폭이 더 강해요. 지금 미국 선물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어요. 오늘 저는 일단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오늘은 약하게 출발을 하면 거의 보합권에 끝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혹시 떨어져서 마감을 하더라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부분, 즉 시장은 경기 침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하락을 했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SC 제형, 그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테오젠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7%나 하락을 한 건 여기 시장이 안 좋은 과정 속에서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호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그 1.5조 규모의 시장 진출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머크 이외에 빅파마와 계약한 건도 있고, 앞으로 성장할 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와의 계약건만 가지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은 6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과연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언제 매수를 해야겠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는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DI 내용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25%,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알테오젠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상승,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만 매매를 한다. 즉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시장이 하락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예요? 새롭게 만약에 왜 하락했는지 몰라. 그럼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락에 대한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연준 측에서도 있죠. 자, 그리고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대선이 있죠. 대선 전에 경기 침체야, 우리. 미국에서 이거를 도장을 찍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금리 인하하는 건 18년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기엔 사실상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는 해요. 즉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연준의 대응책이 너무나 많이 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종목단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쵸? 주말에 라이브를 합니다. 주말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라이브는 일단 평일에는 가끔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매주 하고 있으니까 요거 내용 받아 가시면 충분히, 그쵸? 어떤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혼자서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내용 보시면 뭐 넥슨 게임즈나 이런 종목들이면 8월 1일 어저께 나갔죠. 자, 넥슨 게임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16%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알테오젠의 상황을 한번 더 보자고요. 오늘 빠진 건 시장 때문이 맞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가격대를 굳이 말해봐라 그러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정확하게 2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쵸? 여기서 시간대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격대를 제가 대략 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2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할 건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기 침체가 오려면 대기업들, 그쵸? 미국 기준에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빅테크들의 실적이 안 좋아졌을 때, 그쵸? 미국의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실적을 보잖아요. 예상치를 거의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8월 말에 나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은 좋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침체 구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없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시장이 떨어지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쵸, 시장 조정이 끝났을 때 알테오젠은 충분한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부분은 제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그쵸,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은 여기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반드시 그렇죠. 영상을 돌려보시면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놨고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오늘 미증시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충분한 반영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감하시면 힘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 개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돼야 되는지 영상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가격이다. 그리고 알테오젠 오늘 떨어진 거 다음 주에 매수 기회를 줍니다. 그 구간에 매수하는 게 맞다. 자,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시장 안정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